예, 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8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자동 조정 오류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재고 자산,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086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1에 기말 재고 자산 오류라는 게 있어요. 기말 재고 자산 오류. 가령 X1년 기말 재고자산,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법 적용한다 이렇게 되고, 단가 적용의 착오로 기말 재고자산이 300원 과대 계산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제 실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은요, 이렇게 회계사들이 이제 그 기업에 가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하죠. 회계 감사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게 뭐냐 하면은,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게 혹시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지 않았나, 또는 뭐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당기순이익 과대 또는 과소를 유심히 봐요. 실무적으로 분식은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이 났다고, 또는 이익이 조금 났는데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그런 분식이 훨씬 많아요.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비즈니스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돈 벌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이제 이익이 나는 기업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있죠. 일단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은행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은행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당신네들은 장래에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기업은 이자율 4%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자율 그 배가 되는 또는 배가 넘는 10% 내면은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기업이 이제 영업 실적이 나쁘면은 그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려고 가전 꾀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할 위험을 제1의 리스크로 보고, 회계감사 리스크로 보고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산 과목을 유심히 봐요. 자산 과목을 유심히 보는데, 가령 이제 그 어떤 유형 자산의 기계장치나 또는 공구, 기구, 비품 이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 혹시 많이 계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열심히 봐요. 왜 기계장치나 공구, 기구, 비품 이런 쪽을 열심히 보느냐? 그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이렇게 수선비 같은 거, 기계장치 수선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돈 나가고 수선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변에 수선비라고 안 하고 차변에 기계장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공구, 기구, 비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돈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돈을 가령 10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선비에 대한 지출인지 또는 어떤 기계장치 취득인지 그 기업을 잘 아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식하는 기업에 가면 그러한 유형 자산이 이제 과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경우로서 무형 자산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분식 유형이 뭐냐 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식 유형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면은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만큼 매출 총이익이 크게 계산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설명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책의 설명에서는 이제 X1년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X1년 단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실사법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그럼 기초 상품 금액이 있을 거고, 단기 매입 계정이 있겠죠. 단기 매입 계정이 있을 거고, 이 두 개를 가산한 금액에다가 기말 재고 금액을 차감해가지고 그게 매출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차감되는 기말 재고를 크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 변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기초 재고가 뭐예요? 전기말 재고로 있던 거죠. 단기 매입은 뭐예요? 실사법에서 단기 매입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 차변의 매입,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이나 매입채무 이렇게. 그래서 매입 계정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고정된 숫자인데, 기말 재고, 이거는 회사가 기말 재고 실사를 해가지고 기말 현재 재고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금액을 이렇게 요 두 개의 변수에 차감해서 기말 재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기말 재고가 차감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매출원가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오류라면은 작은 금액의 오류가 발생하겠지만은 의도된 오류에서는 이렇게 큰 금액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서는 이제 기말 재고를 300원 실수로 300원 과다 계상했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300원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변수는 픽스된 건데, 이 픽스된 금액에다가 300원을 올려버리면은 매출원가는 300원 올린 거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매출원가가 줄게 되죠. 매출원가가 줄면은 이렇게 법인세가 없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고스란히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말재고 과대는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증가시킨다. 법인세가 없는 경우 완전히 비례관계다. 비례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금액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S에서 보면은 기말상품이 300원 커지고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그대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고스란히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 과대는 매출원가 과소, 그 다음에 기말 PS의 재고 과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손익에 영향을 미쳐서 당기순이익 과대 동시에 기말 이익잉여금 과대 이렇게 연결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꾸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에 이제 분식하려고 기말 재고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키우면은 이게 신기한 게 다음 해가 되면은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부메랑 효과. 단기에 자기가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키운 만큼 다음에는 반대의 영향이 있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분식하는 기업은 한 해는 그렇게 이렇게 기말재고 과대해가지고 이익이 크게 났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만은 다음에 가면은 엄청나게
슬픈 일을 맞이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기말 재고는 다음에 반대 영향을 고스란히 당기순이익을 고스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가서 매출원가도 계산해야 되죠. 다음에 요 매출원가는 어디서 온 숫자겠어요? 전기말 BS에 기말 재고라고 등장시킨 그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죠. 즉, 이 말은 전기의 기말 재고를 300원 과대 계산하면은 단기 기초 재고 자산이 과대되고, 단기 기초 재고 자산 과대는 매출원가 계산해서 그대로 매출원가를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증가되면 이익이 줄어든다.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면은 전기에는 이익이 300원 늘었는데 다음 해에 가면은 이익이 300원 고스란히 줄어든다? 그럼 두 해 합하면은 이익잉여금 효과는 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 기말 재고 BS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기간이 끝나면은 셋째 해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두 기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을 자동조정 오류라고 해요. 한 해에 잘못된 게 다음 해에 가면은 끝난다는 거죠. 셋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조정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 해에 재고자산을 과대하면은 이익이 크게 된다. 근데 다음에는 반대 영향이 있다. 반대. 이렇게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기초재고가 커져가지고 얘가 매출원가가 커짐으로 해서 반대로 다음에는 똑같은 금액의 이익 감소가 일어난다. 둘째 해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둘째 해 가면 회사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한번 재고자산에 맞들이면은 이게 마약하고 똑같아가지고 계속 재고자산을 뻥튀기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이익이 300원만큼 과소되죠. 그럼 다음 해도 또 뭐 한 500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2차년도에 또 의도해서 500원 정도 이익을 늘리고 싶다. 요 결과값이 500원 플러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2년에는 500원이 아니라 800원을 플러스 시켜야 되죠. 여기서 800원을 뻥튀기 시켜야지 요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당기순이익이 500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짓말 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재고자산을 크게 불려야 되는 그런 일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회계감사 나가서 감사인이 재고자산이 유난히 크다? 동종기업하고 비교해서 재고자산이 얼마나 큰가 보고 큰 금액만큼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또 이렇게 쫓아가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자, X1년에 X2년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X1년이에요. 자, 상기 오류를 X1년 장부 마감 전에 발견했다. 자, 지금이 X1년이에요. 회계감사하러 가보니까 300원 이렇게 잘못 계산됐어요. 그럼 이제 그 격리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 아이고 회사가 실수로 300원을 잘못 계산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그 책임자 되는 분한테 분식회계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고객이죠. 고객회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300원이 오류로 실수로 잘못 계산됐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X1년에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300원이 잘못 계산됐네요. 실수하셨네요.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럴 경우 수정이 어떻게 될까요? 수정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여기까지 일단 1차적인 결산을 마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붕괴를 하면은 그 붕괴를 붕괴장에 넣고 원장에 반영돼서 수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말재고를 X1년에 기말재고를 300원 과다 계상했다. 그럼 이렇게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재고 과대 계상한 300원 줄여줘야 되겠죠. 300원 줄여줘야 되겠어요. 300원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300원 줄여줘야 되겠네요. 여기 당기순이익 300원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거 아니죠.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메커니즘을 수정해 줘야지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300원 맞지만은 절차상 여기 매출원가가 지금 300원 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가 300원 과소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기말재고 과대로 인해가지고 기말재고 과대로 인해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소 계상된 숫자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과대 계상된 재고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1년에 잔부를 발견한 경우는 이런 수정을 해주면 되겠다. 자, X1년은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상기 오류를 X2년 중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X1년 장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X2년 회계감사를 하고 있어요. X2년 중에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X2년 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될 건가? X2년 중에는 X1년 기말재고 과대가 고스란히 X1년 기초재고라고 인식돼 가지고 여기 CGS가 계산되죠. 그래서 CGS라는 게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인데 기초재고가 과대 계산되면 그 말은 곧 기초재고 과대 계산 그 말은 곧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1년으로 인해서 X2년에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과대 계산된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되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X2년 기말에 보면은 BS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BS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X2년 기초 시점으로 보면은 기초 시점 현재 전기의 이익이 과대 계산돼 가지고 X2년에 넘어온 이 이익잉여금이 기초 시점으로 보면은 300원만큼 기초 이익잉여금이 과대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 이익잉여금 과대를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X2년 기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기말 기준으로는 요게 이제 요 초라고 쓸게요. X2년 기초 구별하기 위해서 초라고 쓸게요. 300원 과대된 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역할이 되나요? 지금 요 오류로 인해 가지고 그 매출원가가 과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과소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과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기말 현재 이익잉여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익잉여금 300원 플러스 3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기초 이익잉여금 300원 감소해서 두 개 퉁퉁 쳐서 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2년 중 발견했다. 그러면 전기 이익잉여금이 과대됐으니까 걔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단기 CGS가 과대됐으니까 걔를 줄여주고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기 오류를 X3년 중에 발견한 경우 X3년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어요. X3년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X3년에 뭐 수정하기 위해서 분개를 집어넣을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X2년 재무제표만 이렇게 지금 이런 사항 발견하면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X3년 자체로만은 X3년 재무제표에 영향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 다시 나름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 재고자산, 재고자산에 차변에 기초재고가 있을 거고, 또 차변에 단기 매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CGS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재고자산 빠져나간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CGS하고 똑같은 금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고자산 차변 이퀄 대변 똑같은 금액이라야 되죠. 차변 대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했던 설명을 여기 재고자산 원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재고자산 원장에서 설명하면은 자, 지금 이제 X1년이에요. X1년 기초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있어요. 두 개의 인풋 변수는 고정값이죠. 고정값이에요. 근데 여기 기말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죠.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은 지금 요 높이하고 요 높이 여기 두 개 더했을 때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요 높이와 요 높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기말 재고를 업시킨다는 거는 CGS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CGS가 떨어지면은 이익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 이렇게 업시키는 거는 결국은 당기순이익을 비례적으로 업시킨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1년에 기말재고를 과대시켰다. 그럼 기말재고가 과대되고 CGS는 과소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대되고 과소된 거를 각각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갈까요? 다음에. 자, 여기 X1년 기말재고 과대는, 뻥튀기는 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다음, X2년 재고자산 장부를 보면은 얘가 업되는 거죠. 네. 얘가 업되면은 얘는 고정값이고 얘도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얘가 업되면은 자동적으로 얘도 업되는 거죠. 예.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업됨으로 인해서 얘가 업된다. 그래서 X2년도에 얘가 업되기 때문에 업된 거를 다운시켜 줘야 되죠. 예. 그리고 전기의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한 게 있었죠. 걔를 또 줄여줘야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87페이지에 보면 매입 오류라고 있어요. 예, 매입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A 상사는 재고자산에 대해 실사법을 적용한다. X1년 12월에 재고부서에서 주문한 상품 원가 100원짜리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FOB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에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이 A 회사가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를 인식해야 되나요? 도착, 그 송장에 적혀져 있는 도착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해야지 이거를 이제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를 인식할 수 있겠죠. 운송 중에 있는데
착오로 X1년 12월 매입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X1년 중에 매입과 매입 채무를 인식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동상품은 X1년 말 재고 실사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동상품은 X2년 1월에 입고되고 곧 판매되었고 모든 채권 채무는 X2년 중에 결제되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느냐 하면은 이게 X1년에는 아직 인식하지 말았어야 할 재고자산 입고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X1년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느냐, X1년 중에 매입 100, 매입 채무 100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X1년에 할 게 아니고 얘가 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X2년 1월에 도착했기 때문에 요 분계가 X2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X2년에 안 하고 X1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상기 오류를 X1년 장부 마감 전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분계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값이 다 나오고 이제 회계감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 중에 있으면은 이제 X1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수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 매입이라고 인식한 거 있죠. 네, 매입이라고 인식한 거. 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여기 자, 실사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재고, 네, 기초재고가 있고 500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 네, 단기 매입 뭐 요거 뿐이라고 할까요? 요거 뿐이라고 100원 이렇게 할까요? 요 두 개 있으면 요 두 개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우리 회계원리에서 실사법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 마감 분계를 배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마감 분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기초재고 없애주고, 기초재고 없애주고, 이게 뭐 CGS다. CGS 500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은 어떻게 하나요? 매입도 없애주고, 매입 100원 없애주고, 이게 CGS 100원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두 개는 없어졌는데, CGS가 기말 재고만큼 과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말 재고만큼 CGS가 과대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 재고 금액만큼 숫자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CGS를 감소시키죠. 이런 분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기에 매입을 100원 계산하면은 그게 곧 CGS를 계산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결국은 이 내용은 단기에 매입 100원 계산했다. 그거는 매출원가 100원 계산했다. 이 말하고 이퀄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100원 계산했다. 매입 채무 100원 계산했다. 그런 분계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출원가 계산한 요 내용대로 지금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 상태고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반대 분계 해주면 되죠. 얘 이렇게 해주고 얘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든지 또는 매입 100원을 줄여주든지 또는 이게 이제 그 결산을 다 해가지고 지금 회계감사하고 있다 이러면 매입 계정 쓸 필요 없이 이런 이제 CGS를 100원 계상되어 있는 결과니까 CGS를 줄여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부분 책들은 이렇게 CGS 100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부 마감 전이면은 이렇게 고스란히 반대 분계하면 되고 매입 계정은 CGS에 가 있으니까 CGS를 줄여주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상기 오류를 X2년 중에 발견한 경우 수정 분계를 하시오. 상기 오류를 X2년 중에 발견한 경우 수정 분계를 하시오. X1년에 발견했으면 좋은데 X1년에 발견 못하고 X2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2년에
X1년에 미리 땡겨서 매입과 매입 채무를 인식했었네? 아, 이게 아니라 X2년에 계산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X2년에 매입과 매입 채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입 채무는 이미 기록했죠. 그러니까 매입 채무는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입 채무는 그냥 좀 앞당겨서 계산한 것 뿐이니까 분개할 게 없고, 자, X2년에 매입을 인식했더라면은 X2년에 CGS가 인식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X2년 수정 분계, X2년 수정 분계는 X2년 CGS가 100원 계산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X1년에 여기 CGS를 100원 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100원 잘못 계산한 거죠. 잘못 계산함으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과소된 거죠. 과소된 거죠.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과소됐기 때문에 기초 이익잉여금이 과소됐기 때문에 얘를 올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기 오류를 X3년 중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다 끝났어요. X3년이 되면. 다 끝났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자동조정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했던 것도 이제 여기 요 틀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지금 X1년이에요. 요 틀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X1년이에요. X1년인데 회사가 매입 채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지금 X1년인데 자, 요 두 변수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은 요 두 변수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은 자, 회사가 X1년에 매입 잡지 말아야 되는데 매입 잡았어요. 얘가 커지면은 두 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매입을 크게 해가지고 얘가 이만큼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CGS도 얘를 크게 한 만큼 얘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방금 전에 여기 지운 분계 있죠. 지운 분계에서 매입을 계상했다. 기존에 매입을 계산하면은 걔는 마감 분계를 통해서 정리 분계를 통해서 마감 분계라는 거를 매입이라는 거를 버리고 걔를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계산하는 거는 마감 분계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 돼요. 그리고 T 계정에서 보면 다른 변수가 고정이면 얘가 증가되면 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GS가 과대되기 때문에 CGS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계산한 것도 없애줘야 되겠죠. 매입 채무 계산한 것도 없애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X2년이 됐다. X2년은 반대 상황인 거죠. X2년에 여기 매입이라고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과소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X2년에 매입이 과소됐다? 그럼 CGS도 과소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됐다? 그럼 X2년에 CGS를 계상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X1년에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했네? 걔를 줄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88페이지에 보면 그 전에 책에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1판에는 이 내용을 넣었다가 이제 앞에 이제 기말 재고 과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기 매입 과대 둘 다 오류 그런 상황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요 내용이 이제 1판에는 요게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넣다 보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상황도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요 세 번째는 1, 2를 합친 상황인데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이 판에서는 요 내용을 뺐어요. 뺐는데 앞에 그 두 가지가 그 이해가 되신 분은 이제 요 글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게 지금 앞에 상황 1이라고 했을 때 기말 재고 과대 계상했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 2로서 그 재고자산을 앞당겨 잡았다. X2년에 잡을 거를 X1년에 미리 잡았다. 예, 그런 상황을 설명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할 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은 이 두 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예, 두 개 상황이 동시에 등장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X1년에 기말 재고 오류는 이게 X1년에 발견했다. 그럼 뭐 기말 재고 과대 취소하고 그래서 재고자산을 줄여주고 이제 CGS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 매입 오류도 CGS하고 역시 관련된 거죠. CGS 괜히 잡았으니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계산한 거 취소하면 된다. 그래서 X1년은 뭐 간단한 이야기니까 두 개를 같이 분개해주면 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분개해주면 되는 거죠. 자, 상기 오류를 X2년 중에 발견한 경우, 이게 약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X2년 중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앞에서 했던 그런 분개 접근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기말 재고 오류 X2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네, X2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기말 재고 오류 X1년 기말 재고 오류는 X2년 기초 재고를 과대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출원가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얘는 분개가 CGS 과대되니까 CGS를 죽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이익잉여금 이렇게 전기에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산했으니까 걔를 줄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1년 매입 오류는 사실은 이게 X2년에 매입이라고 잡았어야 되고 그러면 X2년에 CGS가 계산됐겠죠. 근데 X2년에 CGS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X2년에 CGS 계산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 그 2월 된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산됐다. 네. X2년에 요 두 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분개에 집어넣으면 돼요.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분개에 집어넣어서 요 분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면은 자, X2년이 됐어요. 매입을 잡아야 되는데 매입을 안 잡았죠. X2년에 매입이 과소 계산됐죠. X2년에 매입이 과소 계산됐고 그 다음에 전기의 재고자산을 과대해가지고 단기에 기초 재고자산이 그대로 과대됐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단기에는 두 개가 서로 반대 영향을 미쳐서 단기에는 지금 요게 두 개가 똑같은 금액이라 하면은 CGS에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CGS가 영향이 서로 없는 거고요. 여기 이익잉여금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두 개의 오류가 동시에 발생하면은 분개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등장해요. 여기 지금 이제 X1년에 얘도 업이고 얘도 업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반대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 상황에 있으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088페이지에 케이스 3이 있어요. 케이스 3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스 3을 보면은요, 뭐 어떤 회사는 X3년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회사가 결산한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발견된 오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먼저 당기순이익이 X1, X2, X3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사항이 기말상품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착오가 있어요. 그 매입 착오와 관련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하면은 회사는 다음 해 초에 인식해야 하는 상품을 착오로 조기에 매입 및 매입 채무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같은 거죠. 그 매입 채무 인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리 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한편 매입 오류 금액은 각 보고기간 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그 매입 오류가 기말 재고자산 오류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래서 중복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요구사항 법인세 효과는 무시하고 다음을 제시하시오. 1. 각 보고기간별 정확한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정전 당기순이익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뭐 기말 오류, 기말 재고 오류, 그 다음에 매입 착오를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 후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연도별로 계상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먼저 X1년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얘가 들어가 있는데 당기순이익 X1년에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얘 100원 과대된 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야 되죠. 뭐 논리가 정확히 앞에 게 설명이 됐으면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얘가 과대되면은 과소되고, 얘가 과대되면 얘가 과소되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재고자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당기순이익이 100원 과대됐기 때문에 100원만큼 이렇게 줄여줘야지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100원만큼 과대됐기 때문에 100원 줄여줘야 되고요. 얘는 다음에는 반대 영향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반대로 더 해줘야 돼요.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3년짜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자동 조정 오류다. X2년에는 300원이 과소됐어요. 과소되면은 이익을 늘려줘야 되고, 얘는 다음에 반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조정을 해줘야 되고, 500원이 과대됐다? 그럼 500원 이렇게 과대했으니까 500원 이렇게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 더 해야 되지만 여기서 붕괴를 일단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요. 그 요구사항 세 번째가 X3년 결산에 반영할 수정 붕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X3년에 반영할 거는 여기 X3년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반영하면 되죠. X3년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반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는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 요거는 CGS가 300원 더 계상돼야 된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기이익잉여금이 과소됐기 때문에 계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얘는 CGS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계상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이 지금 과대된 거죠. 재고자산 줄여줘야 되겠죠. 단기 말 재고자산이 지금 과대됐다. 그래서 줄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 착오를 보면은 매입을 이제 조기에 인식했다는 거죠. 다음에 인식해야 될 거를 땡겨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X1년 같은 경우는 매입을 조기에 인식함으로 인해서 CGS가 그만큼 잡혔고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 거죠. 요게 다음 해 매입으로 잡혀서 다음 해 당기순이익을 줄였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계속 같은 숫자가 되겠네요. 550만큼 미리 비용을 잡았다. 이게 다음 해 계산됐어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 X3년도에는 750. 미리 비용 잡아가지고 얘를 취소해주면은 증가하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죠. 자, 분개해보면은요. 분개는 이제 요 X3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분개를 하게 되고요. 이미 효과가 끝난 것들은 분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두 해가 지나가지고 X3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런 거는 분개가 필요 없고요. 요거부터 X3년에 분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CGS를 550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에 이익을 550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 기초 이익잉여금이 이제 잘못 계산된 거 플러스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GS 750을 단기에 계산했어야 되는데 계산 못한 거죠. 750만큼 CGS를 계산했는데 계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입 채무 인식한 것도 취소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에서 수정 전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제시하고 기말상품 오류, 매입차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요것들을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더하고 빼면은 그 결과가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90 페이지에 보면은 매출 등 기간 구분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X1년 12월에 T 상사에 대해 매출 채권 및 매출 15,000원을 각각 인식하였다. 그러나 회계 기준에 따르면 X2년 1월에 인식할 거래이었다. 한편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 자산은 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하자. 이번에는 이제 땡겨 잡았다는, 매출을 땡겨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에 X2년도에 인식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상기 오류를 X1년 마감 분기 전에 발견했다. 그러면 이 매출하고 매출 채권 각각 취소하면 되겠죠. 매출 취소하고 매출 채권 취소하고, 재고자산은 실사법을 적용하여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은 오류가 없었다. 그러니까 원가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기 오류를 X2년 중 발견한 경우 수정 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X1년 장부는 마감돼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X2년 수정 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이게 X2년 매출로 인식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X2년 중에 X2년에 매출 인식될 거를 X1년에 매출 인식한 거를 봤다. 그럼 지금 현재 결산에서는 매출이 과소 계산된 거죠. 그래서 매출 계산해 줘야 되고요. 전기에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이 과대된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기초 이익잉여금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기 오류를 X3년에 발견한 경우에는 이제 X1, X2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 수정 분개를 하지 않더라도 X3년이 되면 다 정리가 돼서 재무제표 영향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90 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은 위와 유사한 오류 수정은
다음과 같은 예시 상황에 소 발생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X1년 예금 이자를 X2년에 수령하면서 X2년에 전액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X1년 12월 급여를 X2년에 지급하면서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X1년 중에 1년분 보험료 지급하면서 이를 전부 다 X1년도 비용 보험료라고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하고 뭐 유사한 경우다. 1091페이지에 케이스 4가 있네요. 그래서 케이스 4가 지금 설명한 것들의 예시가 되겠어요. X1년, 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6만원, 7만원이다. X2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다. X2년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질문은 뭐냐 하면은 법인세 효과를 무시하고 다음을 제시하시오. 각 보고기간별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X1년에 6만원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회계감사 중에 있는데 지금 임시로 만든 당기순이익이 7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X1년, X2년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은 X1년 12월에 속하는 매출을 X2년 1월에 인식하였다. 한편 기말 재고자산은 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은 X1년 매출인데 X1년 매출을 안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X2년 매출로 인식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X2년 매출이 아니니까 X2년도에서 차감돼야 되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도 이렇게 매출에 맞게 이렇게 대응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도로 이렇게 다 수정해주는, X1년에 계상하지 않은 거 계상하고 X2년에 계상한 거 취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1년 7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만원을 지급하고 모두 비용 처리하였다. 예, 여기 X1년에 만원이 전부 다 보험료 비용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중에 5천원은 X2년분으로 계산돼야 되죠. 그러니까 X1년에는 5천원이 이익이 가산돼야 되고, 다음에는 반대로 X2년도 비용으로 5천원 반영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1년 12월 급여 4만원을 X2년 1월 초에 지급하고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하였다. 흔히들 그 조그만 회사 가보면 이런 실수가 자주 있어요. X2년 비용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시점에 비용 인식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X2년에 비용 인식하지 말아야 됐을 거니까 가산돼야 될 거고, X1년에 대해서는 비용 계산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담하면은 연도별 정확한 당기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묻는 거는 결산에 반영할 수정분계. X2년 결산, X2년에 수정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감사 중이니까 X2년에 대해서 추가로 분계해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죠. X1년은 장부가 마감됐기 때문에, 분기점 원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하고, X2년은 아직 장부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분계해서 원장에 집어넣어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X2년 매출 아니다, 그런 거죠. 네, 매출 아니다, 매출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과목이 이게 이제 정기의 이익잉여금을 잘못 계산한 거죠. 그래서 정기 이익잉여금 취소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단기의 매출원가 인식한 것도 취소해 줘야 되죠. 그래서 CGS 인식한 것도 분계가 한꺼번에 될 텐데, 한꺼번에 해도 되고 뭐 따로 해도 되고, CGS 인식한 거 취소해야 되고, 이 차액만큼 지금 기초이익잉여금이 과소된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차액만큼 더
더 잡아줘야 되겠다. 많은 만큼 더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보면은 보험료 단기에 5,000원 비용 인식 해야 되는 거죠. 단기에 보험료 5,000원 인식 해야 되는 거고요. 정기 이익잉여금이 과소된 거죠. 그죠? 정기 이익잉여금을 뭐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기초라고 안 쓰는 게 더 맞는 이야기죠. 그냥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이번에 비용 인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급여 4만원 이 시간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기 거니까 이익잉여금이 지금 현재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분계를 반영하고 케이스 4를 마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1092페이지에 손익정산표라는 게 있어요. 자, 손익정산표 앞에서 뭐 많이 봤던 양식이에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연도별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수정 전 단기순이익에서 수정할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더하고 뺀 다음에 수정 후 단기순이익을 구한다, 이런 컨셉이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지금 X3년 결산 중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보면은 X3년 결산을 마치고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을 마쳤다고 돼 있지만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수정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산부채가 X3년 말 자산부채 과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묻고 있네요. 자료 1번 보면은 M상사는 X1년 기초 기기장치를 11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만원으로 추정하여 정액법 감가상각하여 왔다. 그러면은 110만원에 10만원 차감하면은 10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4년간 상각하면은 X1, X2에 각각 25만원씩 상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X1에 25만원, X2에도 25만원 이렇게 반영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오류 수정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경우는 보니까 그러나 새로이 획득한 정보를 반영하여 X3년 기말 현재 잔존 내용 연수를 3년 잔존 가치를 0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회계처리이다. 이건 뭐라고 해요? 오류 수정인가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X3년에 와서 그 내용연수 추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내용연수 추정이 당초 4년간, 그럼 X1, X2, X3, X4 이렇게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새로이 획득한 정보를 반영하여 X3년 기말 현재 잔존 내용 연수를 3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0으로 회계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회계처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X3년 감가상각비가 얼마 계상돼야 적당할까요? 기존에 이렇게 취득원가가 이게 110만원이고 그 감가 무기익이 얼마냐 하면은 25만원, 25만원에서 50만원 이미 상각된 거죠. 그런데 지금 X3년에 와서 내용연수 추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잔존가치는 지금 잔존가치 0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봐서 남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60만원이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X3년 말 현재 잔존 내용연수 3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X3년을 포함하면은 3, 4, 5, 6 X3년
기말 현재 잔존 내용연수 3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X 3년을 포함하면 내용연수는 4년이죠. 그래서 나누기 4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그 추정을 바꾼 이후에 X 3년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5만원이 X 3년 감가상각비로 계산돼야 된다. 근데 회사가 얼마 계상했을까요? 25만원씩 계상해 온 거죠. 25만원, 25만원, 25만원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25만원을 계상했는데 15만원 계상돼야 된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10만원이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묶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감가상각비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감가상각비가 요 X3년에 15만원 계상되기 위해서는 이미 결산 여기에 25만원 반영한 거니까 10만원을 당기순이익에 더해줘야지 그래야지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산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이 이제 그 10만원만큼 더 늘어나야 되죠. 자산이 10만원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줄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산은 그냥 여기 취득원가로 가만히 있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25 해서 7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요 연도에 10만원 줄면은 이제 그 누계액이 10만원 수정돼야 된다. 누계액이 10만원 수정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수정 금액이 자산 부채 수정 금액, 수정할 금액, PS 금액이 아니라 수정할 금액, 누계액이 요 금액만큼 줄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보면은 M 상사는 기말 재고자산 단가 적용 오류로 인해 가지고 X1, X2, X3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한 것을 X3년에 발견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했다.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면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계상되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크게 계상했다? 그럼 잘못된 거니까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죠. 근데 여기는 과소 계상했다. 그래서 4,000원 과소 계상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4,000원 적게 계상됐으니까 더해줘야 되고요. 이게 다음 연도에는 반대 영향을 미치죠. 4,000원 마이너스 영향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2년 말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5,000원 과소 계상됐다. 5,000원 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익이 5,000원 커져야 되겠다. 다음 X3년 기초 재고자산이 돼가지고 반대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X3년 기말 재고자산은 6,000원 과소됐다. 당기순이익이 줄었네요. 그러면 이거 6,000원만큼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에 수정할 금액은 재고자산 금액이 수정돼야 되겠죠. 재고자산 금액이 수정돼야 되겠고 요 6,000원만큼 재고자산이 플러스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3을 보면은요. M 상사는 단기간 사용하는 소모품을 취득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X2년 말, X3년 말에 기말에 소모품으로 자산, 소모품으로 계상했어야 하는 금액이 각각 3,000원, 7,000원이다. 3만원, 7만원이다. 이게 이제 우리 회계 원리의 그 기말
정리분계가 어떤 거 있나 이렇게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죠. 그래서 그 소모품을 취득하면서 비용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기중에 비용 인식하면은 키말에 가가지고 그 소모품 그 아직 자산 남아 있는가 이렇게 보고, 회계 원리에서 배운 건데, 소모품을 취득하면서 이거 이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X1년에 취득하면서 소모품비 이렇게 하는 수가 있겠죠. 소모품비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기말에 가가지고 소모품 절반이 남아있다 이러면은 이게 다 비용 처리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비용이 지금 이렇게 절반이 남아있다 이러면 이 비용 절반을 취소하고 이거를 자산으로 바꿔줘야 되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런 분계를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모품을 취득하면서 비용 인식하는데, 소모품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연도 중엔 이렇게 소모품비라고 회계 처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하면은 기말에 자산 인식할 금액이 만들어지죠. 이런 분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X1년 분계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500원, 50원, 그 다음에 BS에 X1년 말 소모품이라는 자산 500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죠. 그리고 BS에 있는 소모품 50원 이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연도에 가서 비용 처리되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자산 인식했으면 얘는 다음 연도 X2년이 되면은 X2년 기초든 기중이든 기말이든 하여튼 정기에서 2월 받은 소모품 얘는 취소하면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얘를 바꿔줘야 되죠.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서 X2, X3년 말에 자산으로 계상했어야 하는 금액이 각각 3만원, 7만원이었다. 두 개예요. 이제 X2년에 자산 계상했어야 되는 금액이 있고, X3년에 자산 계상했어야 하는 금액이 있고, X3년 말 금액부터 생각해 볼까요? 그 7만원만큼 X3년 말에 7만원 자산 계상했어야 되는데 얘를 기존에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7만원만큼 비용 인식이 취소되고 당기 수익에는 플러스 영향이 있다는 거죠. 7만원은 그렇게 되겠죠. 그 BS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7만원 계상돼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요 7만원은 다음 해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모품을 없애면서 소모품비라는 비용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X2년도 기말에 소모품 자산으로 계상했어야 하는 금액이 3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X2년도 3만원 자산 했어야 하는 그 금액은 그 X2년도 비용이 과대 계상됐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X3년도에는 걔가 비용 처리 됐어야 하는 거죠. 이런 분계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정 항목계가 이렇게 있고, 수정 항목이 이건 뭐 4,000원, 그 다음에 이거 계하면은 31,000원, 그 다음 요거는 계하면은 141,000원 이렇게 되죠. 141,000원. 그래서 다 보면은 당길 순이익이 당초에 발생한 것보다 더 플러스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요구사항 위에 보면은 법인세는 세전이익의 20%로서 실제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추정 변경과 오류 수정으로 인해 법인세의 일시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는 세전 이익의 20%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그 이익이 4천원 늘어난다. 그럼 법인세도 동시에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법인세도 20% 800원 계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각각 20% 법인세가 부담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10만원에다가 요 수정 항목 개를 더하고 법인세를 차감하면은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계산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법인세까지 반영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 이렇게 산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법인세는 보면은 자산부채 수정할 게 미지급법인세라는 게 있겠죠. 미지급법인세. 그래서 미지급법인세가 지금 이거 다 세금 안 낸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법인세라고 요 합계금액을 여기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금액이 이렇게 미지급법인세가 계산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연도별로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수정된 금액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X3년 장부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 분계를 제시하시오. 분계를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면 되나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인식해 줘야 되죠. 10만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소해야 되는 거죠. 10만원 감가상각비 취소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취소해 주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취소해 주고 이건 이제 회계 추정 변경이니까 단기부터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재고자산 뭐 과소 계상했다 그런 거죠. X3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요건을 반영하면은 저 5,000원은 CGS 5,000원 계상돼야 되겠다. CGS 5,000원 계상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기이익잉여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재고자산을 6,000원 인식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CGS가 6,000원 빠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과 관련해서는 당기 소모품비가 계상돼야 되고 소모품비가 3만원 계상돼야 되고 정기이익잉여금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단기에 계상한 소모품비 너무 많이 계상했다. 비용 7만원이 차감돼야 되겠다. 그 금액만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계상돼야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이제 수정분계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회계상 이렇게 그 더하고 빼는 이런 과목들이 그 세무상으로도 일치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계를 한 거죠. 만약 이게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계상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미지급법인세. 그래서 미지급법인세라는 부채가 (35200) 계상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기 법인세 비용이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계상돼야 되겠다. 법인세 비용이 28,200원 계상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거 기간
은 지나가서 이게 손익이 다 이익여금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7,000원만큼 정기 이익여금이 법인세로 인해서 줄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분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요.